그러면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주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제일 많습니다.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 이걸 주제로 우선 토론 신청하신 분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강남갑의 한성주 당원입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뒤에 앞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갑에서 온 청년당원 한승주라고 합니다. 네, 당의 의사결정이나 공천 등에 당원과 우리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가? 네, 저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또 저희 여론조사를 보는 것처럼 그 공천 과정에서 또는 공천 후에 소란스러운 것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의 경청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통의 가장 기본 또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열심히 듣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것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통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통이 과연 어떤 소통인지, 진정한 소통인지를 좀 성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한 홍보 중요합니다. 언론 플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하는 것,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는 오늘 자리처럼 또 이런 정기적인 자리, 비정기적인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자리들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피드백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로 조화롭게 반영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아까 청년당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전국청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원로 당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또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당과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도 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비대위나 당 혁신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지난번 토론회보다 좀 젊은 우리 당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조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시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발언자는 우리 광진을의 오현정 당원입니다. 어디 계시죠?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의 오현정 당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과 지도부가 바라보는 방향과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박원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3,300만의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과 시대 문화를 변화하고 그다음에 문화는 변화하고 있는데 당은 그것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SNS 소통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8세 미혼 남성이 육아 상식에 관한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식 받기를 하는 회원이 약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도가 높은 멤버가 약 40만 명인데요. 그 아이를 키워보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남성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보 수집, 소통에 관해서 큐레이션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멤버들을 밴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약을 팔 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마술이나 서커스 등등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은 뒤에 약을 팔았듯이 우리 당도 고정관념이나 발상의 전환, 그 다음에 관점을 디자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큐레이션에 능한 큐레이터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들을 밴딩해서 그 밴딩한 멤버들한테 우리 당의 정책도 홍보를 하고 또
또한 우리 당이 하고자 하는 거기에 있는 밴딩된 멤버들이 정책 소스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당의 기획 정책 부서에 플랫폼을 병설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온라인상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두 분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당원과의 소통 관련해서 토론이 있으셨는데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손 계속 번쩍번쩍 드시는 분 중에 두 손 드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선보다 두 손이 더 낫습니다. 저는 중량갑의 정용철 당원입니다. 내년 그 비대위에 있어서 내년 그 전당대회에 있어서 비대위에서 앞으로 그 해야 할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전해봤던 그 방식으로 그 당원이 모든 그 당 결정에 대해서 당원이 오늘처럼 참여해서 투표로 모든 중앙당 행사는 당원이 결정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앞서 했던 식으로 그 모바일 투표라든지 유사한 그 국민 참여 경선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 비대위에 있어서 현재 비대위에서는 공정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분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03년도에 분당을 해서 우리가 다음 그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못했을 텐데 분당을 해서 우리가 그 정권을 다시 한번 못 잡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비대위에서 공정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호남 민심을 달래야 됩니다. 우리 민주연합은 뿌리고 기둥은 호남입니다. 호남 민심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좀 호남 민심을 달래주셔야만이 우리 그 모태는 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제는 조금 또 다른 거긴 했지만 여러 가지 경선 방식 등등에 관해 말씀 주셨고요. 또 이쪽 플로어에 또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2살 청년당원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젊은 나이인데 벌써 7번째 당명을 맞이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당 활동하신 분들 여기 너무 많으신데요.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선배 당원님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당에서 활동하면서 청년 의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년 의제는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청년 고용, 청년 이자, 그러니까 청년 고용, 청년 주거, 다음 최저이자, 그리고 그 이자 부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유서울 하시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당은 어떻습니까? 7년 전에 타당의 후보였던 반값 등록금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현재 경제 권력의 최하위에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18세기의 조선 백성이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그들이 무지해서 고난을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신분제와 위정자들의 폭정으로 그런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르바이트하고 취직 안 되고 스펙 쌓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저희 문제 스스로 해결하겠습니까? 저도 이번 7월에 알메달렌에 다녀왔는데요. 스웨덴 알메달렌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3인당이 그들의 철저하게 준비된 정책과 의제를 가지고 국민과 대중들과 호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그 환호성이 아직도 귓가에 들립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그들은 정권교체 이룩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지지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제 입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잠깐만요.
혹시 지금 발언하신 분들에 대한 다른 의견, 지금 왜냐하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정토론, 자유토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뭐 반론이나 이런 게 있으셔도 그게 토론이니까요. 자기 의견만 얘기한 게 토론이 아니고,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반론 신청이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원 선생님께서는 이 주제로 말씀하시는가요? 혹시 다른? 그러면 요 다음번에 한번 시간 보셔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뭐 저도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밤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송 예약된 것도 있고요. 사정상 정해진 시간 내에 마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그 소통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지도부가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거는 참 예민한 문제죠. 당의 노선 관련입니다. 이게 민생이냐 뭐 투쟁이냐 이렇게 여기엔 써 있는데 여러 가지 선명성이냐 아니면 뭐 실용이냐 등등 많습니다만 이 주제 관련해서 한번 우리 당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분은 신청하신 분입니다. 요 들으시고 그 다음 발언해 주시면 좋겠네요. 노원을의 김지훈 당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30이 된 청년당원 노원을 김지훈입니다. 정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집권을 한 정말 강하고 정통성 있는 당인 것만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당을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는 우리 당 동지들에게조차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당이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에게 정말 관심과 배려 그리고 당의 리더십이 우리 풀뿌리 당원들에게 도달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면적으로 그 몇 주 전에 서초구 구의 원 구성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열악하고 힘들다는 곳에서 15명 중에 6명이 당선이 되고요. 9명이 새누리 당선이 됐습니다. 무려 야당의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원회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야당을 지지해준 40% 이상의 서초 구민, 나아가서 서울 시민이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그 한 지역의 당원들과 그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양 날개를 잃어버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앙당 그리고 서울시당에서 이 내용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도움,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아낸 서초구 당원 동지들 돕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주권 국민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과 당원 그리고 당원과 당원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챙겨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 관련해서 두 번째 발언자 은평갑의 이영숙 당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온 이영숙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분들처럼 뭐 당원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냥 학부모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의 노선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입니다. 여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왜 야당에 대해서 야성을 잃었느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워줬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이유는 민생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책이 없었고 그것에 따른 노력 또한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언론도 장악되고 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잘한 게 많고 나름 싸운다고 싸웠는데 언론에 나와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국민들은 욕만 하고 화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런 요구들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민생이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새누리 지지자들은 이런 것들 신경 쓰지도 않아요. 저희 같은 서민들만 이런 걸 신경 쓰고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를 대변해줘야 될 제1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확고한 어떠한 노선도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를 대변해서 나서주지도 못했고 세월호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시청을 가나 광화문을 가나 나와서 단식하시면서 싸워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때 확실한 반박 자료를 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대한 언론들 그런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게끔 해주시면 저희 국민들 그걸로 페이스북, 트위터 많이 퍼나르고 팟캐스트에서 공연해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확실히 제1야당으로서 또 당의 그 야성을 찾으셔서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상처 그리고 저희들의 민생을 위해서 확실한 노선을 가지고 좀 더 투쟁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숙 당원님. 자, 이 말씀 우리 서민이 느끼는 이런 우리 당에 대한 답답함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 거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일어서 계시는 조금 뒤에 하시고 참 많은 노력 끝에 발언권을 확보하신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자께 제 발언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자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너무 딱딱해. 저는 강남을에서 온 당원 최하경입니다. 우리 당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익이 극복을 위해서는 즉 주류와 비주류, 친노, 비노 간의 분신 반복으로 당 내분이 심각합니다. 개파정치, 보훈인사, 기득권 정치 등을 혁신과 개혁하지 못하면 새정년은 당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대위의 친노뿐이 아니라 비노 측 인사들도 대거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으셔요. 네네. 다시 지금 주제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노선 관련입니다. 어떻게 당이 정치를 해나가면 좋을까? 대국민 상대에서요. 저쪽에 계신 아니 두 분 비슷하신 뒤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에서 있다가 이달에 강남으로 간 최동근 동지입니다. 좀 건의하고 싶은 게 뭐 있냐면요. 우리 같은 국민들끼리는 투쟁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에서 제일로 잘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나라 부강에도 안 좋으니까요. 투쟁하지 맙시다. 나라 통일에도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잘 싸우니까 자기하고도 평화 통일되면은
또 싸우겠다. 그래서 평화 통일이 어려울 걸로 생각되니까요. 절대 같은 국민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아무리 멀은 사람도 5다리만 건너면 연결된다고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미국 대통령하고도 연결되고, 또 우리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교회 와서 명성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다리만 건너도 연결되고요. 또 해외 선교사로 간 분들도, 해외에 있는 분들도 연결됩니다. 선교사로 간 분들이 있으니까 한두 다리만 건너면 연결돼요. 또 북한 사람은 연결 안 됩니까? 북한 사람들도, 북한에서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친척들 보면 몇 다리만 건너면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그게 건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주제 관련해서요, 아까부터 말씀하시자고 하시겠다고 신청하셨던 분 한 분만 더 듣고 네 번째 주제 가서 또 나머지 말씀하실 분들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소홍파갑의 노인위원장 박경선입니다. 우리 당은 머리카락 끝부터 발끝까지 바꿔야 한다. 1. 당명을 개정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 하면 정확히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당명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모르면 당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외우기 좋고 말하기 좋은 새 민주당을 주장합니다. 2. 당기의 색상도 바꿔야 합니다. 현재 파란색은 이미지가 약하고 박력이 없습니다. 진노란으로 바꾸면 적색보다 밝아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노란색을 주장합니다. 3.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일 잘못된 점은 친노파, 중노파, 강경파, 온건파 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매일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맹고기가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어느 중진 대표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리 당원이 실명을 권하며 당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한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당이 싫으면 불이 나가야지 남보고 나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다수결은 민주주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소수가 옳다 하더라도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당은 현재 큰일 났네. 그러지 못하니 이것이 우리 당의 제일 잘못된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려고 홍보하고 교섭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당은 분당설, 제3당설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우리 당은 훌륭한 사람이 입당하여도 도움을 준다 한다 하여도 당에 받지 않습니다. 김종인 고맙습니다. 시간 맞추시느라고 정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원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당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보니까 5시가 다 돼갑니다. 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계신데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특별히 없으시다 그러면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 말씀 듣고 혹시 발언 못하신 분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제입니다. 대선 총선 승리 방안.
그리고 어떻게 우리 당의 외연을 확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미리 신청하신 두 분 발언 듣고 그 좀 제가 요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랑을의 이재대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듣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중에. 예. 자, 중랑을에서 온 이재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찌됐든 아주 이런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 진짜 평당원들까지도 생각들을 또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신 우리 오영식 위원장님 또 시당 또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정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정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잘되고 잘못된 것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록과 연륜이 아주 대단히 진짜 오래된 우리 어르신 당원님들 오셔서 정말 쓴소리 많이 해주셨는데 다 아마 우리 당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보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다 하셨어요. 자, 우리 당이 뭐냐? 정책이에요. 정책. 그리고 우리 시민들, 우리 당원들이 아닌 저쪽 사람들 다 우리 생각들, 야, 저 친구들 참 생각 좋구나. 저거 해야 돼. 나라가 해야 돼. 국가가 해야 돼. 어떤 이럴 수 있는 어떤 로드맵 이런 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간단히 들을게요. 나 이번에 정말 이거 국감 중에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것도 이번에 단통법 만들어지고 말입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진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미통위에 우리 의원님들 10분인가 아마 11분 계실 거예요. 그 양반들한테만 정말 우리가 맡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우리가 여론 조성할 때 우리 130명 민주당 의원님들 전부 다 정말 이럴 때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서 이거 반값, 통신비 이거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우리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때 가서 이게 우리 표로 올 수 있는 그런 아젠다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우리 시장님이 일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야, 우리 정책실이 있어?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공감이 굉장히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민방 이거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 저쪽이나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의원님들 많이 나가셔서 이제 패널들 저쪽 사람들만 있는데 야, 우리도 기회를 줘. 왜 너네만. 나 사실 우리 여기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는데 존경합니다. 이런 양반들 나가셔서 해야 됩니다. 아니 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열변을 토하셨네요. 예,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도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마지막 주제의 마지막 지정 신청자는 성동갑의 이동현 당원입니다. 네. 예, 말씀하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성동갑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현 당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워낙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는 청년과 그리고 대학생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취업을 하려면 새누리당으로 가고 진짜 정치를 하려면 진보당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애매한 포지션이 대학생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것이 민주당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생들이 느끼고 그리고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의 입당은 권유하되 입당을 하고 나면 필요할 때만 부르고 그 외에는 부르지 않는 것이 대학생 당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당과 중앙당의 청년국이 비상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4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당에는 청년국이 존재했었습니다. 결국엔 대학생들이 이끌어주시는 것은 고모님들이나 원로님들 그리고 각 당직자분들이 아니고 청년분들이시고 청년위원분들이신데 시당에서조차 청년국이 비상설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참여가 청년들이 일어서야 다시 민주당이 일어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저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먼저 보장을 해주시려면 청년들의 상설화된 기구와 청년들의 위원회를 만들어주시고 실질적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당의 청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선 네 번째 주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요 관련해 가지고 발언하실 분, 아직도 뭐 손이 많이 올라오시네요. 근데 네네, 우선 그 아까부터 발언 신청하신 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원천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외길 50년을 걸어온 서울시당 실버위원장 최두식입니다. 오늘 금천에서부터 광진까지 하면서 제가 정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치면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들었는 우리 실버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너지냐, 민주당의 조직이 왜 이래 안 되느냐, 이 모든 것은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직이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오영식 위원장님의 시당위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의 사무국장하고 우리 조직위원이 조직을 해서 1061명을 만들어서 수첩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정말 어렵고 안 됩니다. 이 조직을 강화시키고 만들어주자면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님, 당대표 중앙에 서서 실버가 기본이니까 기초가 단단해야 고층 건물이 서지 기초가 없는 건물이 올라설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당을 지켜주시고 당을 기초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그랬지만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몇 분 계시니까 한 3분 정도 발언을 더 듣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예, 그러시면 또 오랫동안 들으셨던 우리 두 번째 옆에 감사합니다. 저는 광진 갑구의 김봉직 당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 지도부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말씀만은 꼭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염치 없이 이렇게 일어나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치는 뭐 두말할 나이조차도 없이 이 눈물을 닦아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원칙하에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IT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IT 면에서 후진국인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의 이 휴대폰 요금이 10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원 20전입니다.
KT만 13원입니다. 그건 배가 비쌉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활정치, 아까 민생정치 세 번째 주제 때 제가 이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드리고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만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 가정에 월 5, 6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됩니다. 이득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치고 못 나옵니까? 재벌들 살찌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무시 못합니다. 가계비 중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나간다면 민주당 잘한다 이 소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도에 의하면은 대학생 7만 명이 저축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학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의 이자가 얼마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범주 장관님. 아까도 뭐 중랑을의 이재대 장관님이 통신비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죠. 그 말씀하셨고, 또 청년 대출 문제 말씀하셨고요. 부채 문제. 아까 또 들으셨던 안경 쓰고 계신 뒤에, 예. 아이고, 예. 그러네요, 제가. 좀, 네. 네, 우선 말씀하시고요. 반갑습니다. 강동구에서 온 안명순이라고 합니다. 저기 박원순 시장님하고 끝에 이름이 똑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우리 주제에 맞게 한번 답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당이 왜 지지를 못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닭을 잡아먹는 방법을 모르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닭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먹는 거 말입니다.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닭을 잡아 먹으려면 어떻게 잡아 먹죠? 어떻게 잡아 먹어요? 그냥 잡아 먹습니까? 살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빠 어디 가봤더니 그 꼬마들 닭 잡더라고요. 근데 어떤 닭을 쫓아가나 봤더니 살찐 닭을 쫓아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닭을 잡아 먹으려면 살찐 닭을 분명히 잡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닭을 잡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닭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우고, 그 살을 찌운 다음에 마지막에 잡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싸우는 거는 분열이 되고, 그를 통해서 그 닭을 먹을 게 있나요?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병아리 그냥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닭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나에 대해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닭을 잡으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예. 지금까지 또 이 발언 토론을 지켜보시다가 박원순 시장님은 좀 방금 나가셨고요. 우리 뒤에 지금 제가 못 보고 있었네요. 제일 뒤 분이 제일 오래 들으셨나 봐요. 예. 마이크 나와요?
네, 저는 그 도봉갑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젊은 층들, 그러니까 젊은 당원들을 위한 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팜 시스템은 제가 스포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제 세계적인 그 축구팀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여기서 이제 팜 시스템으로 리오넬 메시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왔어요. 또 야구에서는 이제 두산 베어스라는 이렇게 서울을 연고지라는 야구팀인데, 이 팀은 FA 영입이 아니라 이제 팜을 통해서 이제 신인 선수를 육성하여 좋은 선수를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이제 팜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강해진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론은 이제 외부 영입으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언젠간 조금 한계가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 내부에 있는 이제 젊은 당원들에게 기회를 줘서 동기부여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팜 시스템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들어와서 더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이렇게 제시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제 미래 그러니까 젊은 당원들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회계상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제발 이걸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젊은 이제 정치인들이 나오면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지지도 얻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축구계 리오넬 메시와 같이 정치에서도 리오넬 메시와 같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또 아직도 하실 말씀 많으신데 두 분 정도만 하시면 어떨까요? 네, 두 분 정도로 제가 제안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요. 충남도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와 유사한 아마 행사가,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교육연수위원장으로 오신 우리 서 이사님께서 꼭 말씀을 하시고 싶다 그러니까 한 말씀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당 신입 당원 민병웅입니다. 예, 저 충남도당에 있다 서울 의사를 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 녹화 방송을 보니까 제가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가슴이 짠합니다. 참 이런 당원들 많습니다.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민주당, 새정치연합 정당 활동했던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은 우리 새정치연합에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가진 자들, 있는 자들만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으로 자리를 잡았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당 바로 진보당, 민주, 정의당이 바로 국민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우리 새정치연합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서 60년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요번에 바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새로 거듭나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바로 정체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오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하나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각종 위원회가 600개, 700개 생깁니다. 이 위원회는 뭐냐? 국민이 먹고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그 서민들의 하나하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분들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중앙당을 비롯한 각 시도당에 500개, 600개의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런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한 분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아까 계속 손 드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여기 우리
네. 네, 잠깐만 네. 계십시오. 예, 잠시만요. 네. 송파의 네. 박용모 당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항아리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수와 진보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만 중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약간 좌우 상하. 사람은 배가 부르면 건강이 나빠지는데 경제와 우리 정당은 배가 항아리처럼 중간이 두툼할수록 그런 우리 당원 지지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당명을 정치울 게 없으면 항아리 당이라고 지으면 훨씬 더 국민한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만 계보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지구당에서도 패가 나눠주고 당원들끼리 시기하고 반목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돈 많이 든다고 정당법에 지구당을 폐지를 했는데 여야가 지금 지구당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몇백억씩 받습니다. 연간에. 그것을 지구당에 조금씩만 지원해 주더라도 지금보다도 더 큰 돈 안 들이고 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당이 잘 운영이 돼야지 우리 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많은 당원들을 한 뼈 두 뼈 끌어모아서 거기에서 아까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이랄지 우리 중앙 지도부가 오셔서 그런 뭐 교육이랄지 토론회랄지 이런 걸 하셔서 알리고 또 듣고 가고 소통이 되고 그래서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야당다운 그런 민생 현안 이런 것을 즉시 바로 좀 해야 되고 야당다운 좀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엄청난 130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당이면서도 야당답지는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 했으면 대박 이후에 뭐 통일이 뭐가 대박인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대박은 지금은 뭐 평화 공존식이랄지 평화 교류식이랄지 뭐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아니면 부산 아파트에서부터서 유럽까지 철도를 까는 것이 우리가 통일이 대박이다. 뭐 이런 것을 확실히 얘기해주는 우리 그런 정당.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야당다운 민생 현안을 바로바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정당이어야지 우리가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토론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었고 또 하시고 하니까 이제 이 정도로 그 가능하면 우리 이런 토론 문화가 앞으로 자주 있을 텐데요. 모두 다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시겠다 그러면 토론회가 열리겠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좀 아쉬우시더라도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이번 한번 기회가 있고 또 다른 또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요. 제가 감히 저 대선배님 계신데 발언권 다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정말 제 진행상 그랬는데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그 대통령 지시하에 허수아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꽃 같은 아이들이 지금도 10명이나 구제를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청와대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또한 그 전 대통령 이명박이를 끌어다가 조사를 해야지 4대강이다. 금맥이 있으니 금을 캔다. 석유를 많이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수조 원의 그 국고를 낭비를 했으면은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든가 청와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2주택을 해서 한 세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이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5사람을 합쳐서 한 주택을 만든다든가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살아요. 그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당 지난번에 보니까 봉투가 오고 가고 해요. 이렇게 썩으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자기 정권을 우리한테 맡깁니다. 저 당은 깨끗한 당이다. 돈 봉투도 오고 가지 않는다. 정말 인재가 있는 당이다. 국민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사는 당이다. 저 당 우리가 밀어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사는 당이고 국가가 사는 당이다. 지금 남북 통일 대박이다 해놓고 미국의 사상무기 최신 사상무기나 사들이고 말이지 국고를 거기다가 탕비하면서 이게 무슨 놈 우리가 미국의 종입니까? 이제는 소련, 중국, 일본, 미국이 모두 이 대시대에 있기 때문에 전면전쟁이라는 건 없어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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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당, 우리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예, 오늘 이걸로 제가 사회자가 또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또 욕먹을 각오하고 사회자 직권으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 많은 얘기 들으셨고 이제 마무리로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쭉 이 자리에 정치혁신 실천인가요? 실천위원회 분들이 다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요. 조금 아까까지 우리 비대위원 두 분도 자리를 지키셨고 박원순 시장님도 지키시고 거의 다 듣고 가셨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이거 들으신 소감과 강평을 우리 원혜영 위원장님, 정치혁신 실천위원장님 모셔갖고 간단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영식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은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원혜영 위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혁신 실천위원들 오늘 말씀 듣고 또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시작된 이 토론회를 전국의 16개 시도 별로 또 다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노인, 여성 이렇게 또 분야별로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실천하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또 밑으로부터 현장에서 당원들이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해서 우리 서울시당의 위원장이신 오영식 당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식입니다. 네. 1차에 이어서 2차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그냥 좀 제한 없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모든 분들은 한마디씩은 다 좀 하시고 그게 설상 반복이 되더라도 충분히 좀 한번 이런 겁니다. 이 토론회는 어떠한 여기서 결론을 내거나 답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어떠한 결론이나 의결이나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우리 당이 다시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활로를 당원 속에서 찾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특히 고모님들, 어르신들, 많은 원로 당원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늘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을 계속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소통과 교감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오늘 저뿐만 아니라 당의 많은 지도부와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후 당을 혁신하는 것들이 어떠한 시스템이나 외형적인 체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서 당이 정말로 당원들이 느끼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달라지는구나, 달라졌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변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고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의 오늘의 현 주소와 위기에 모두가 책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에서 당의 단합된 힘의 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적어도 저는 정말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으로도 이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과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저도 더 정치할 수 없겠구나, 이러한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당과 국민 이전에 오영식의 정치적 대의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내 세대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다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혼자 해서 안 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원과 같이 나가면 저희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영식 위원장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뜨거웠던 또 허심탄회했던 대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신 당원 여러분, 또 국회의원 및 지도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